혹시 오늘도 새벽에 벌떡 깨서 시계를 보셨나요? 분명 눈을 감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계는 벌써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고 다시 누워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시간은 끝도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결국 새벽을 꼬박 세우고 아침이 오면 온몸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에 시달리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인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체념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던 68세 김민수 어르신이 약도 끊지 못한 잠을 단 10초 만에 스스로 되찾았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신 거죠. 김민수 어르신 말씀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진작 알았으면 수년간 고생 안 했지. 내가 이제야 진짜 밤을 제대로 보내네. 이 방법이 특별한 이유는 누구나 집에서 따라 할 수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김민수 어르신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수면제를 달고 살던 분이 어떻게 단 10초 방법으로 하루 아침에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그동안 별의별 방법 다 해봤어. 음악도 들어보고, 우유도 마셔보고, 산책도 해봤지. 근데 소용없었어. 근데 이 방법을 알려주길래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했거든. 그런데 첫날은 잠이 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고,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자더라고. 내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의 특정 스위치를 켜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경험은 김민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 역시 8년 동안 새벽마다 두세 번씩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기초 운동,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까치발 들기를 매일 30번씩 하시고 추가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길 10초 비법까지 실천하시자 지금은 밤새 꿀잠을 주무십니다. 박순자 할머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는 손자랑 놀아줘도 피곤하지가 않아. 하루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네.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 잠이란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가? 저는 이 질문에 확실히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정미경 원장입니다. 27년간 수면내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잠을 못 자 고통받던 분들이 단순한 습관 하나, 작은 생활 개선 하나로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많이 보아왔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매일 약에 의지하던 분이 지금은 약 없이도 꿀잠을 자고 밤마다 새벽에 두세 번씩 깨던 분이 이제는 머리만 대면 아침까지 단잠을 자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을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그냥 듣고 끝내지 않는 겁니다. 꼭 직접 따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100세 건강 이야기 채널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매주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비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잠 못 드는 다른 시니어분들께 희망이 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면증을 끝내는 10초 수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분명 졸려서 눕는데 막상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작은 소리에도 벌떡 깨고 다시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하죠.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크게 줄어듭니다. 젊었을 땐 저녁만 되면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60세를 지나면서부터는 멜라토닌 분비가 30% 이상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러니 밤늦게까지 정신이 또렷하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 낮 동안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충분히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근력이 떨어진 어르신일수록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려워집니다. 낮에 몸이 에너지를 소모해야 밤에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이 약해지는 거죠. 셋째, 노화로 인해 깊은 잠은 줄고 얕은 잠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소한 소음에도 쉽게 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잠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10초 숙면 비법은 이 세 가지 원인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근력과 수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건 호르몬 탓이라고만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근력이 약해지면 잠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무려 8년 동안 새벽 2~3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는 다시 잠들지 못해 늘 피곤에 시달리셨습니다. 수면제를 드셔도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한 기초 운동 2가지를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와 까치발 들기 운동입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10번도 채 하지 못하셨지만 조금씩 늘려가며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줄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로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10초 지압법까지 병행하시자 지금은 밤새 꿀잠을 주무십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이제 손자랑 하루 종일 놀아줘도 피곤하지가 않아. 이제야 제대로 사는 기분이야. 이처럼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수면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한다고 정말 잠이 달라질까? 그냥 몸만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이 부분은 과학이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65세 이상 어르신 1600명을 무려 3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의 질이 무려 42%나 향상된 겁니다. 쉽게 말해 운동을 한 어르신들은 밤에 더 빨리 잠들고 깊은 잠의 비율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낮에 몸을 많이 움직인 날은 저녁에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오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잖아요. 반대로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앉아만 계신 날은 밤에 눈이 말똥말똥하고 잠도 얕아 자주 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력과 수면의 연관성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면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숙면을 원하신다면 사실 잠자리에 들기 전보다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습관이 밤의 수면 호르몬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요. 세로토닌은 낮 동안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세로토닌 분비량은 젊을 때의 80%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햇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햇볕을 30분만 쬐어도 세로토닌이 활발히 분비되고 그 힘이 밤까지 이어져 숙면으로 연결됩니다. 77세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덥다고 아침 햇볕을 쬐는 걸 꺼리셨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대형마트나 쇼핑몰을 걸으신 겁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실내에서 아침마다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더니 3주 만에 수면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젠 눈 감으면 금세 잠이 와. 밤새 안 깨니까 아침에 몸이 너무 가볍네. 결국 아침 햇볕은 그 자체가 수면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은 아침 습관만큼이나 저녁 식사에서 크게 좌우됩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가 밤의 숙면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상추를 기억하세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경을 진정시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어르신들은 상추쌈을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하셨죠. 그 말이 과학적으로도 사실이었던 겁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뇌를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해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한 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 따뜻한 꿀물 한 잔도 좋습니다. 꿀의 천연 당분이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수면을 깊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심지어 초콜릿까지 모두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밤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71세 송민수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저녁마다 커피를 드셨습니다. 늘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은 체질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의사 권유로 오후 커피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착각하며 산 거였어. 이제야 진짜 잠이 뭔지 알겠어.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상추, 바나나, 꿀물은 챙기시고 카페인은 꼭 멀리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적 말입니다. 분명히 피곤했는데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잠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블루라이트 때문입니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우리 뇌를 속여버립니다. 아직 낮이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은 잠자기 2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 놓는 겁니다. 대신 두꺼운 종이책을 읽어보세요. 특히 역사책 같은 조금은 지루한 책이 좋습니다. 눈이 자연스럽게 피곤해지고 서서히 졸음이 몰려오게 됩니다.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70대 이정화 할머니는
평생 TV와 핸드폰 없이는 잠에 들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취침 2시간 전 핸드폰을 내려놓고 대신 오래된 역사책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해서 겨우 몇 장 넘기고 덮으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말씀입니다. 책장을 몇 장 넘기다 보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핸드폰 없이도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세요. 스마트폰 대신 두꺼운 종이책.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숙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침대에 누우면 이상하게도 온갖 생각이 몰려오지 않으신가요? 오늘 못 끝낸 일, 내일 해야 할 일,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까지 머릿속이 마치 작은 시장처럼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면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 노트를 쓰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릿속에서 맴도는 걱정 3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내일 해야 할 일 1~2가지를 간단히 메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트를 덮어두면 뇌가 안심합니다. 아, 이제 이 문제는 기록해뒀으니 잊어도 되겠구나. 이제 편안히 쉴 수 있겠구나.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겁니다. 제 친구 김명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김명자 씨는 무려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걱정 노트를 알려드린 뒤 한 달 후에 다시 만났는데 저를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30년 만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걱정을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 뇌는 더 이상 문제를 붙잡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이는 것처럼 미해결된 문제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만 한번 적어두면 뇌는 이제 안전하다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꼭 걱정 노트 1장 써보세요. 여러분 혹시 잠이 안 올 때 향기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코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특히 라벤더 향은 뇌의 긴장 센터를 직접 진정시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라벤더는 예로부터 불면증 완화에 가장 많이 쓰여온 천연 향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천연 라벤더 에센셜 오일 1방울을 베개 끝에 떨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코로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마치 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편안히 쉴 시간이야. 깊이 잠들어도 돼. 79세 이민자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할머니는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TV를 켜놓고 겨우 졸곤 하셨죠. 그러다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TV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입니다. 향기만 맡아도 온몸이 따뜻해지고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가요. 이제는 베개에 눕기만 하면 저절로 잠이 들어요. 여러분 라벤더 향기는 약도 아니고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향기 하나로 뇌와 몸을 동시에 진정시켜 깊은 잠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오늘 밤 베개 끝에 라벤더 향 1방울을 더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던 10초 숙면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먼저 귀 뒤쪽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세요. 머리뼈가 끝나는 지점에 작게 움푹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풍지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풍지혈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현대의학에서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풍지열을 지압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수면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물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손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폼롤러를 등 뒤에 가로로 놓고 천천히 등을 굴려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 폼롤러를 세로로 바꿔놓고 머리를 올려보세요. 귀 뒤 머리뼈 끝나는 부분을 폼롤러 끝 모서리에 맞춘 뒤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움직입니다. 불과 몇 번만 움직여도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몸이 깊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82세 최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하시고 5분도 되지 않아 코를 골며 잠드셨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입니다. 평생 수면제를 먹고도 못 잤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지금 생각하면 억울할 정도야.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약 없이도 아침까지 푹 주무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풍지열 지압을 꼭 해보세요.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풍지열 지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 효과가 절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꼭 호흡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풍지열에 손가락이나 폼롤러를 대고 부드럽게 압을 가하세요. 그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아주 느리게 내쉬어 보세요. 이때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2배 길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호흡법은 뇌와 몸에 동시에 신호를 줍니다. 지금은 긴장을 풀고 편안히 잠들 준비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풍지열이 뇌와 직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원인인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방병원 연구에서도 풍지열 지압과 느린 호흡을 병행한 그룹은 단 5분 만에 수면 유도 호르몬이 증가했고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76세 김동현 어르신은 풍지열 지압을 호흡과 함께 실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누우면 금세 마음이 차분해지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잠이 들어 수면제가 필요 없어졌어. 여러분 오늘 밤 꼭 실천해 보세요. 풍지열 지압과 느린 호흡.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5분 안에 깊은 잠으로 빠져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숙면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몸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 얼굴이 붉고 더위를 잘 타며 손발이 뜨겁고 찬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잠들기 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6세 이명숙 할머니는 평소 얼굴이 붉고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셨습니다. 그래서 취침 전 10분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에 열이 내려가면서 훨씬 쉽게 잠이 오고 밤새 깨지 않고 잘 주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몸이 차가운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며 얼굴이 창백하고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따뜻한 족욕이 도움이 됩니다. 74세 김영우 할아버지는 한여름에도 손발이 시려워서 이불을 꼭 덮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따뜻한 물에 종욕을 시작하시고 나서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편안해지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어떤 체질인지 모르시겠다면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 어떤 물을 더 좋아하시나요? 찬물을 좋아한다면 열이 많은 체질,
따뜻한 물을 좋아한다면 몸이 찬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더 빠르고 더 깊은 숙면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소리를 켜놓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TV 소리는 도움이 되기보다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해 잠을 더 방해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연의 소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빗소리, 파도소리, 숲속 바람소리 같은 백색 소음은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안정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73세 박영수 어르신은 평생 TV를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추천해드린 대로 TV 대신 파도 소리를 틀어놓고 주무셨는데 단 일주일 만에 수면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TV 불빛 없이도 잘 잘 수 있어. 파도 소리 덕분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 여러분도 오늘 밤 TV 대신 자연의 소리를 틀어보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숙면 비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햇볕을 쬐고 일정한 기상시간 지키기. 둘째, 저녁 식사에서 상추, 바나나, 꿀물 챙기기. 셋째, 취침 2시간 전 핸드폰 대신 종이책 읽기. 넷째, 걱정 노트로 마음 비우기. 다섯째, 라벤더 향기로 뇌를 진정시키기. 여섯째, 풍지열 10초 지압과 호흡법 실천하기. 일곱째, 체질에 맞는 족욕과 자연의 소리 활용하기. 이 방법들은 모두 약이나 병원비 없이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입니다. 68세 김민수 어르신도 이 방법들을 통해 15년 불면증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건강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잠 못 이루는 수많은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건강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과 활기찬 내일을 응원합니다.